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헬렌 켈러의 글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중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우리가 만약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 단 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그 선택이 가능할까요? 너무 당연하고 평범해서 그냥 지나쳤던 일상에 단 하나라는 조건을 붙이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헬렌이 그렇게 소원했던 소중한 사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광진구 광진경희한의원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의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저 건강이 염려돼서 네. 건강검진을 많이들 받아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시나요?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검사는 어떤 건가요? 바로 생활습관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셨죠? 아, 그렇죠. 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 습관 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맥 같은 걸 생각했는데 네. 습관 검사라는 거는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네. 건가요? 건강검진은 현재 우리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습관 검사는 현재 우리 몸 상태의 원인을 찾고 미래의 몸 상태도 어떻게 될지 네.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 네. 보통 그냥 의사들이 좋은 말 하는구나. 왜냐하면 생활습관 바르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제로 습관은 수많은 병의 핵심 원인입니다. 근데 그러면 습관 검사라는 게 뭐 어떤 검사 툴이라든지 아니면 검사의 정확한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자, 오늘 말씀드린 습관 검사는 간편하게 집에서 혼자서 습관을 체크해보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의 양대 요인은 선천 요인과 후천 요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선천 요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타고난. 타고나서 못 바꾸는 그런 것들이 선천 요인이겠고, 후천 요인은 습관, 아니면 환경 오염, 아니면은 주변 환경, 아니면 뭐 사고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로 나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습관을 또 세분화를 하면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마음 습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유전자라든지 환경 같은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환경,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반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유력하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이 습관입니다. 네. 반대로 이 습관을 조정해서 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습관은 유전에 비해서 과소평가된 면이 있어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전이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질환들이 네. 바로 이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력으로 잘 발생하는 질환이 있을 때 네. 이게 유전의 영향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TV 같은 데서도 그렇고 네.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모두 중풍이 있으면 이거를 가족력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우리 집은 중풍에 잘 걸린 유전자가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해요. 네.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죠. 암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유전자의 영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닮는 것이 꼭 유전자만이 아니고 네. 또 뭐가 닮을까요? 아무래도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면 뭐 네.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나 뭐 드시는 음식들이 좀 닮아가지 않나. 그렇죠. 네. 예, 부모님과는 유전자만 닮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 방식, 그리고 먹는 음식,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비슷하게 닮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부모님들도 다 당뇨가 있었고, 네. 그래 나도 당뇨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다 유방암이 있었는데 나도 맞아요.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단순하게 벌벌 떨면서 이 병이 나한테는 언제 찾아올까 이렇게 기다리실 것이 아니고, 이 병을 만들게 되는 우리 가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환자가 한 명 내원을 했어요. 네. 근데 자기네 가족은 역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본인까지 간이 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술은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할아버지도 똑같이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습관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습관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례로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는 연구 결과상 암 발생에서 유전이 적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고 생활 습관과 환경의 영향이 주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암에 걸릴지 말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아. 예.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와 닿으시나요? 네, 네. 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는 각종 만성병, 성인병들이 바뀔 수 없는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습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습관에 대한 체크는 집에서 혼자 해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네, 네. 꼭 병원에 가서 심각한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집에서 자기가 체크할 수 있고 이 체크를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뭐 바꾸면 정말 우리가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까 좀 오늘 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어떤 습관이 좋은지 알아도 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아, 그쵸. 그렇겠죠. 쉽지 않게 관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습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적어도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인지 어떤 습관이 나쁜 습관인지를 알자고 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에이, 생활 습관 뭐 다 그게 그거인 거 아는데 네. 뭐 건강한 음식 먹고 뭐 아는데 음주 뭐 이런 것들 음주하지 줄이고. 말고 뭐 네. 그게 그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네. 전혀 반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아, 그런가요? 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반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잘못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좀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아까 습관은 세 종류로 나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오늘 이 습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네. 첫 번째로 생활 습관, 두 번째로 식습관, 세 번째는 마음 습관입니다. 아, 네. 네, 습관은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우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우리 몸의 건강을 상당수 지킬 수가 있습니다. 1번, 식사 후에는 즉시 걷는다. 즉시요? 네, 즉시 걷는다.
네, 즉시하니까 또 이렇게 되물어 보시잖아요. 네. 그죠? 네.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사 후에는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네, 저 잘 걷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식사 후 언제 걸으세요? 물어보면 한 30분 정도 밥 먹고 쉬고 누워 있다가 그쵸. 나가서 그 대공원 한 바퀴 걷는데요. 네, 저희 한의원 근처에 대공원이 있거든요. 네. 좀 네네. 쉬고 이렇게 하다가 나가서 한 바퀴 걷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네. 이제 뭐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체한다고 네. 좀 앉아있다 놀아라 이런 말씀을 항상 부모님께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니면 뭐 일반인들이 제가 네. 밥 먹고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되물어 보시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V를 보니까 밥 먹고 나서 운동하지 말라더라. 네. 네. 체한다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 평소에도 많이 걷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제가 많이 식사 후에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평소에도 많이 걷는데요? 뭐 또 걸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TV에서 말하는 식사하고 운동하지 말라는 것은 네.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 네. 심한 운동. 네, 뭐 근력 운동, 뭐 아령, 엮기, 그 식사 후에 직후에 하기가 엮기, 쉽지 않죠. 그렇죠. 뭐 달리기, 뭐 수영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걷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밥 먹은 직후에 걷는 것은 네. 밥을 소화시키는 의미로 이제 그 소화를 도와주는 의미로 걷는 거지 다리 운동을 하라고 걸으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 빈속에 많이 걷는 것과 네. 뭐 운동을 하는 것과 이런 것과 동급으로 생각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걸으라 이거는 네.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운동을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밥 먹고 직후에 걸으면 소화가 촉진되나요? 그렇습니다. 밥 먹고 직후에 걸으면 소화가 촉진되고 우리가 먹은 밥이 정상적인 에너지로 잘 바뀌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밥 먹고 자꾸 누우면 좀 더부룩해지고 그쵸. 좀 트름도 나고 몸도 무거워지고 안 좋은 거를 느끼실 텐데 밥 먹고 나 맨날 눕는데도 괜찮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항상 눕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은 밥 먹고 걷는 습관을 2주만 들여보시면 아, 네, 2주만 밥 먹고 걷는 습관을 들여보셨다가 나중에 밥 먹고 누워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걸은 후에 그 편안한 느낌이 원래 정상인 건데 항상 누운 후에 그 느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후엔 즉시 걷는다. 제가 모든 습관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면 이것을 꼽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둬야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두 번째 먹는다고 꼭 힘나는 것은 아니다. 먹어야 힘이 나던데. 네. 아닌가요? 네, 먹어야 힘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속을 비워줘야 힘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 먹는다고 힘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사실입니다. 피곤하고 이러면은 괜히 막 좀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면 괜히 막 초콜릿 같은 거 찾아 네. 먹고 그러죠? 엄청 찾아 네, 막 먹죠. 간식 같은 네. 거 먹고 이러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아도 그런 것들 먹고 이러잖아요. 힘 없고 기운 없고 피곤하고 이런다고 네. 해서. 근데 옛날에 이제 전쟁 직후에 막 못 먹고 살던 시대에는 그런 게 조금 통할 수도 있겠는데 요새의 피곤함은 대부분이 대사장애 또는 스트레스로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몸을 비워주고 몸을 맑게 해줘야지 장기적으로 피곤함이 풀리고 네. 기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친구가 뭐 감기에 걸렸거나 네. 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먹고 힘내라.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뭐 수술을 끝내고 병실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먹고 힘내라고 막 과일 사다 주고 그럼요. 과일 바구니가 엄청 쌓이죠. 그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 오히려 안 먹어야지 회복을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나 장염 같은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감기에 걸리거나 장염이 걸렸을 때는 내가 배에서 꼬르륵 하면서 입맛이 돌기 전까지는 식사를 좀 적게 해주시거나 자제해 주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감기가 그런가요? 네,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면 오히려 회복을 늦춰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서 식사를 이제 해라라고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오히려 식사를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식하지 않으시고요. 네. 그리고 질병 후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풍을 앓았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술을 하고 회복기에 있는 분들은 식사를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유동식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늘려가시면서 이제 나중에 몸이 완전히 좋아지면 그때 정상 식사를 하는 게 좋고, 이것은 동의보감에서도 옛날부터 아주 강조를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중풍에 걸렸던 분들이 회복기에 입맛이 당겨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되면 몸을 크게 상할 수 있다고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어릴 때 감기 걸리면 네. 엄마가 빨리 나야 된다고 과일을 아주 수시로 가져다 주셨거든요. 뭐 비타민이 좋다 이런 네, 네. 생각으로 많이 먹는 경우들이 있죠. 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특히 이 점을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또 식사에 대한 식사 패턴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요새 그 밤늦게 일하고 집에 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야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미용사분들, 뭐 아니면 다른 직장인 분들도 퇴근이 9시, 10시 이렇게 늦어지는 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집에 오게 되면 저녁을 10시, 11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드셔야지 이제 지친 몸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세 번째는 뭘 말씀드릴 거면 저녁은 늦게 먹느니 굶는 게 건강에 좋을 수 있다입니다. 아. 아침 점심을 제대로 드셨다면 네. 저녁은 굶는 게 건강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 특히 뭐 아침, 점심은 어찌저찌 굶어도 저녁 네. 굶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저녁을 굶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신 분들한테 밥 굶어라 이러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래도 이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가를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저녁을 늦게 먹게 되면 이제 10시에 밥을 먹게 되면 12시 잠을 잔다고 치잖아요. 그럼 그렇죠.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잠을 자게 되죠. 이렇게 뱃속에 뭐가 든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네.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몸이 쉬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잠은 쉬라고 자는 건데. 그렇죠. 잠을 쉬라고 자야 되고, 밤에 잠을 자면서 이제 혈액이 다 간 속으로 저장이 되면서 또 이제 각종 대사 상태가 쉬게 되면서 잠을 자게 되는 건, 이제 몸도 휴식을 취하게 되고 피로도 풀리게 되는 것인데, 네. 음식을 먹고 자게 되면 오히려 몸이 제대로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몸이 음식을 먹어서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는 굶어도 문제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물론 체질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알고 가시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피치 못하게 먹게 되더라도 조금만 드시라. 아. 과식하지 마시고. 네네.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꼭 힘나고 피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2번, 3번에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인식을 좀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정말 열정을 쏟았으니까 보충해야지라는 약간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꼭 좋은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일하고 오시면, 힘들게 일하고 오시면 이제 꼭 몸만 허기진 게 아니고 마음도 허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라도 먹는 거를 제가 차마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그거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내 피로를 풀고 몸을 만들겠다고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네. 정도로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파트로, 아까 큰 파트 3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생활 습관, 두 번째는 식습관, 네. 세 번째는 마음 습관, 이렇게 있다 그랬죠? 두 번째로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네. 식습관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았냐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서는 이제 그 밥을 먹는 패턴이라든지 그 생활 방식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 네. 식사 방식이었다면? 네,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 식습관은 먹는 내용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식습관의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 밥 아닌가요? 밥. 밥을 어떻게 잘 네. 먹느냐? 네. 네, 밥을 언제 챙겨 먹느냐? 뭐 어떤 밥을 먹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식습관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뭘 먹으면 좋냐? 네.
아니면 이거를 먹으면 어디에 좋다는데 네. 어떠냐? 그런 질문 정말 많이 저희 몸 건강, 마음 건강에도 주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뭘 먹으면 몸에 좋냐라는 질문은 제가 수도 없이 들어봐도 뭐를 먹으면 몸에 안 좋냐는 질문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 흡연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대부분 같은데. 이제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당연히 술을 많이 먹으면 안 좋고 흡연 많이 하면 안 좋고 그렇겠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여주가 몸에 좋냐, 스피루리나가 어디에 좋냐 이런 거는 물어봐도 뭐 어떤 식품이 어디에 안 좋냐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모든 식품은 좋은 점도 갖고 있는 반면 과식하게 되면은 안 좋게 만드는 부분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무엇을 먹어서 몸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뭐 한의원에서 약을 쓰면서 할 것이고 집에서 습관으로 들이는 것은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보다 나쁜 네. 것을 안 먹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 예를 들어 온갖 인스턴트 식품이랑 뭐 네. 빵이랑 그런 해로운 음식들을 먹으면서 몸이 막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피로에는 뭐가 좋냐?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안 좋은 것을 먼저 안 먹는 것. 그게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안 좋은 것을 끊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것도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변에 있는 누가 뭐 자식분들이 뭐 부모님이 뭐를 안 좋은 걸 드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끊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안 끊는 게 아니고 습관이기 때문에 안 끊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실 것은 없고 그냥 이런 것이 어떻게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서로 같이 안 다음에 서서히 이제 마음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트 음식, 뭐 빵, 과자, 뭐 경우에 따라서 유제품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먼저 끊는 게 중요해요. 네. 어떤 음식이 체질에 맞냐 해서 먹는 것보다 아. 어떤 음식이 체질에 안 맞냐 해서 안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알고 있는 것들도 네. 많이 먹으면 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물입니다. 아, 얘기 물이 안 들어보셨어요? 좋나요? 네. 오. 물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물 많이 안 먹어가지고 네. 물 자꾸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아.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오늘 얘기는 참 좋은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 옛날에 한때 TV에서 뭐 하도 물을 뭐 하루에 2리터씩 먹으라고 뭐 거의 광고처럼 해둔 적이 있어요. 네. 온갖 건강 채널에서 맞아요. 물 2리터를 먹어라. 뭐 많이 먹으면 좋다. 뭐 다이어트 할 사람은 3리터를 먹어라. 뭐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은 좀 잘못된 지식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물을 먹으면 그냥 네. 노폐물을 이끌고 몸 밖으로 수월하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물도 신장에서 대사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죠. 어. 그러니까 물을 대사시키는데도 몸 안에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몸에 부종이 심한 분들이라든지 신부전이 있는 분들 중에 뭐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해요. 아. 만약 물이 오로지 몸에 좋다고만 하면 그런 몸에 안 좋은 분들도 많이 먹어가지고 순환시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체질은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은 체질이 있고 어떤 체질은 물을 오히려 안 먹는 게 좋은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질에 대해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내가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땡기는 분들은 네. 많이 먹어도 되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고 덜 땡기는 분들은 물이 몸에 안 맞는 체질인 경우가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자세한 것은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물이 몸에 맞는 체질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아. 당연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물은 뭐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뭐 네. 3리터, 4리터, 5리터 물만 많이 먹는 먹어도 대로. 뭐 10kg는 빠진다든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거든요. 네,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물이 필요한 분이 물을 안 먹어서 문제가 된 경우면 네네. 더 많이 먹는 게 병을 낳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TV에서 물이 하도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물을 막 많이 먹는데 억지로 싫은데 많이 먹다 보면 물 맛이 써진대요. 처음에는 아. 맛있다가 써도 막 억지로 참으면서 먹는데요, 물을. 네.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네. 물이 좀 맛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그러세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 대신 뭐 탄산수나 아니면 뭐 보리차 이런 걸 대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괜찮나요? 저 물을 거의 안 먹거든요. 저 질문 정말 잘 주셨습니다. 자, 제가 우선 물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물을 많이 마셔서 오는 병이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재밌죠? 네. 그 병명이 바로 담은병이라는 것인데 네. 이 담은병이 있으면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그리고 뭐 가끔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관절이 잘 아프거나 목에 잘 가래가 잘 끼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네. 담은병이고 꼭 이 담은병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뭐 수적이라고 해서 물로 인한 적취, 물로 인한 소화장애, 대사장애 이런 질환들도 있고 물로 인해서 각종 질환들이 올 수가 있는데 물이 맛없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증상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 몸 상태를 좀 개선시켜주게 되면 물 맛이 그래도 좀 먹기 좋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물이 좀 입에 안 맞는다고 다른 걸 대신 드시는 게 아니라 이걸 개선해 볼 필요가 있네요. 네, 물이 먹기 싫을 정도로 안 맞으면 네. 우리 왜 밥맛이 없다 이러면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노인분들 밥맛이 없다, 우리 어머니가 식사를 너무 안 드세요. 그 예전에 저희 그 할머니도 그 밥알을 보면 그 모래가루처럼 같다고. 모래알 같은 느낌이 난대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도 약을 지어 드려서 그 당시에 그 식사를 개선시켜 드렸었는데 밥을 못 먹는 것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머니 밥 잘 먹는 보약 좀 지어 드려야겠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맛이 없다, 물이 너무 안 먹힌다라고 하는 거는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이 지나치게 안 먹히는 것도 역시 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지나치게 안 먹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물을 2리터, 3리터를 먹었는데 물 맛이 써져요. 이런 건 꼭 문제는 아닙니다. 과하게 먹었을 때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세 번째 파트를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 습관 이게 참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관리가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방금 전까지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대해서 했죠. 네. 이제 그 세 번째 큰 달랑인 마음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네. 이 마음 습관도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음 습관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그 생활 습관 얘기하듯이 이 스트레스도 만병의 근원입니다. 아, 그쵸. 네, 너무 뻔한 얘기죠? 이게 뻔한 얘기라기보다 뻔한 얘기가 된 게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알면서 뭐 고쳐요. 네.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뭐 똑같이 그 하겠지라고. 얘기조차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할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다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의 습성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말씀드릴 것이고 네. 뭐 받지 말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해서 그냥 앞으로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스트레스가 너무 과소평가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받으면 좋은 거겠지. 네. 또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하는 좋은 얘기겠지. 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병의 원인도 모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진짜 그 병은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혹시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좀 보신 적 있나요? 항상 보죠. 항상 보세요? 네네네.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화를 내다가 네. 이렇게 목 잡고 쓰러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이제 머리에 흰 끈을 두르시거든요. 네, 힘 끈들고 네, 누워 계시고 네, 그런 네.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뭘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뭐 자동차에 치인 걸까요? 아, 아니죠.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새로 뭐 유전자를 뭐 받았을까요? 뭐 뭘까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병인 거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이제 그렇게 목 잡고 쓰러지는 걸 중기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기증. 네, 중기증이라는 병명입니다. 아. 중기증이라고 하면 심한 스트레스 이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게 중기증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건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네, 그건 뇌졸중,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중기증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어나는 것을 중기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중풍이든 중기증이든 그리고 뭐 구안화사든 이런 많은 질환들이 스트레스로 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물어보면 대부분 요 근래 뭐 한두 달 동안 아니면 최근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 받으려고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그 이 스트레스가 과연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네. 갑자기 습관 얘기를 하다가 스트레스 얘기를 왜 하나에 음.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외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외적 요인,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자극을 주는 게 외적 요인이죠. 그럼 내적 요인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네, 내 스스로 힘든 거. 아. 그 내적 요인이죠. 네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가서 수세미를 찾아달라고 거기 점원한테 수세미 좀 찾아주시겠어요? 원래 그 질문 받는 점원이에요.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 점원분이 상당히 짜증을 내시면서 아 수세미 저기 있어 이렇게 짜증을 내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아시겠지만 아 저분은 되게 요새 스트레스가. 내적으로 되게 힘들거나 뭐 건강에 안 좋거나 그러겠구나. 이게 바로 내적 요인입니다. 네. 제가 외적으로 짜증을 주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님에도 누군가가 짜증을 주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님에도 스스로 같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내적 요인입니다. 네네.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반면에 외적 요인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 거기 타려고 기다리다가 그 지하철 타는 그 장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기다리다가 승강장에서. 네,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그 여자분이랑 마주쳤는데 왜 내 앞길을 가로막냐고 막 소리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여자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네. 그것이 바로 외적 요인이죠. 아무리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누가 막 소리치고 욕을 하면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 그것이 바로 외부에서 주는 스트레스 자극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 외적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나가다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 이거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 아니죠. 아니면 상사 외적 요인이랑 하면 대부분 뭐 상사 스트레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네. 거래처 스트레스인데 내가 상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직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과도하면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외적 요인인데 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할 때는 내적 요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하는 것도 우리가 다들 내적 요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는 있을 텐데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네. 우리 여태까지 습관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스트레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 스트레스도 바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의 내적 요인은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마음 습관에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 힘듭니다. 네.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하는 것은 바꾸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바꾸라고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것과 같냐? 허리 맨날 굽히고 자세 안 좋은 분들 네. 10년 동안 허리 펴라 엄마가 말해도 안 펴지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마음 편하게 먹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습관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적 요인을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곧 습관과 관련이 있다. 이 두 개가 이 마음 습관 코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마음 습관은 어떻게 다스리면 될까요? 이번 시간에 습관 검사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네. 있죠. 습관 검사. 이 마음 습관도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그냥 마음을 들여다보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동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난, 비판, 불평의 횟수와 누구를 비난하고 네. 비판하고 불평하는 횟수와 칭찬, 감탄의 횟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말을 쓸 때 네. 누군가를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지 네. 아니면 칭찬을 한다든지 너 너무 이쁘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런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감탄을 한다든지 이런 횟수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도 비슷한 것인데 걱정 부정의 말과 그리고 긍정 희망의 말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과 네. 아니면 잘 되겠지 하는 희망의 말과 이 둘 중에 뭐를 많이 쓰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관찰하는 것인데 이유 없이 잘 놀란다든지 주변이랑 비교하시면 돼요. 이유 없이 네. 깜짝깜짝 잘 놀란다든지 아니면 괜히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가 말만 걸면 막 가슴 두근거리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본인이 화를 잘 내는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마음 습관의 자가 검진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볼 때 어떤 분들은 막 저기 뉴스 나오면은 아, 막 저거 잘못됐어, 고쳐야 돼, 막 우리나라 망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과 비평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네. 본인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뭐 막 음식 나오는 프로 보면서 와 되게 맛있겠다, 막 되게 재밌겠, 뭐 여행 가는 거 보면서 되게 재밌겠다. 뉴스를 보더라도 와 저 사람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비교적 마음 습관이 이제 건강 쪽으로 네. 좋은 편에 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습관 말씀드렸으니까 고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 핵심은 이 습관을 알자는 게 핵심이고 고치는 네.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해보셨을 거고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네. 습관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습관은 지속적으로 자극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배워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칭찬이라든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거. 네.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칭찬 많이 하시고 이뻐 보인다, 뭐 잘생겨 보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고 부정 비난의 말은 줄이시는 거.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강의하시는 뭐 스님들이라든지 뭐 네.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 신부님들 뭐 그렇게 강의하시는 좋은 내용들 많이 들으시고 좋은 책들 많이 보시고 네. 하는데 핵심은 누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걸 배우라고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좋은 내용을 이런 좋은 내용들을 있지. 이걸 마음을 이렇게 써라는 걸 배우라고 보시는 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 마음 습관 이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런 습관들도 우리 몸 건강에서 오기 때문에 꼭 본인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습관 교정 자체도 한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힘들다든지 건강에 안 좋다든지 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몸을 기운 나오게 하는 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밥 먹고 걸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밥만 먹고 나면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하대요. 졸립대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화기계를 좋게 하는 약을 처방을 해서 이제 먼저 몸을 만든 다음에 습관 교정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네.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 음식, 그리고 마음의 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좋은 습관 들이시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생활 습관 검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어도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토란입니다. 토란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토란이 도움이 좀 되나요? 동의보감에서는 토란을 우자라고 해서 우자. 실제로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식품입니다. 네. 근데 이 토란은 먹어보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것으로 먹으면 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익혀 먹으면 늘 먹어도 좋다라고 얘기할 만큼 안전한 식품입니다. 네. 현대에는 그 독성분 중 하나가 옥살산 칼슘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끓여 먹게 되면 괜찮으니까 안심해도 되십니다. 네. 제대로 조리해서 먹을 경우 옛날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흉년에 밥 대신 먹을 수 있다. 근데 밥 대신 계속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뮤신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 토란은 네.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혈이 뭔지 아시죠? 네. 어혈과 죽은 살을 제거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입맛이 없는 분들이 먹어도 좋은데요. 입맛이 없는 분들은 입맛을 돋우게 해주고 밥이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마른 사람은 입맛을 돋우게 해주니까 살찌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입맛이 돌게 하고 살찌도록 해준다고 하면 이제 좀 그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네. 나 이거 먹으면 살찌지 않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것은 아니고 정상보다 이제 살이 안 찌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건강한 몸무게까지 찌게 해주는 그런 효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토란이 재밌는 효능도 갖고 있는데요. 네.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로 토란 줄기를 비벼 문지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토란 달인 물로 옷의 때를 씻으면 옷이 하얘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토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m 64. 네. 몸무게 62.5. 네. 또 뭐라 그랬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2. 네. 지금 제 옆에 곽도원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예.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예, 30대 후반에 갑자기 항달이 오고 이래서 개인 병원에 아기들 때문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B형인지 C형인지 A형인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수치가 좋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애들 자고 살림을 살았는데 네. 그 이후에 몸이 좀 안 좋고 기운이 나른할 때마다 남편이 건강원에 가가지고 한약을 지어와서 제가 먹고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소화불량이 오고 딱 음식을 못 먹게 돼서 종합병원에 가니까 한약으로 인한 그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입원을 한 20일 해가지고 수치가 안정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초음파도 안 해주고 CT 촬영도 안 해주고 무슨 형이라 그건 말 안 하고 살이 찌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안 하셔서 네, 병원에서 어디- 자세히 그런 상태를 진찰을 못 받았다는 거죠? 예예 그래가지고 퇴원해가지고 쭉 대한민국에서 주는 국민건강검진 1년에 2번 하는 것만 할 때마다 GOT, GPT는 23, 22였고 네. 그 B형 항체는 생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고 계속 그냥 소화도 잘 되고 해서 먹고 살았는데 64세 때 운동 제가 매일 아침 산책을 1시간씩 하는데 집에 오니까 발성이 좀 부어서 대학의학과에 가니까 일반 혈액 검사를 해보자 해서 하니까 GOT, DPT가 좀 올라가 있어서 소화기 내과로 이첩을 해줘가지고 가니까 네. CT, MRI, 식도 뭐 역류가 있는가 하면서 전부 다 해보더니 간경화촉이라고 그러고 저 배출구 수치가 항상 많이 떨어져 있고 혈소판 수치도 14만 8천, 14만 5천 다 그리 됐다가 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막 하면은 12만까지도 떨어지고 호중구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데 좀 안 좋을 때는 비타민하고 약을 한 3가지 레가톤하고 한 3가지를 저한테 먹이면 또 그게 안정이 되고 그러다가 계속 또 뭐 30, 40 이렇게 유지하면서 감마 GPT 수치가 56에서 옛날에 수치가 안 올라갔을 때는 15, 20 이랬는데 지금은 56에서 안 좋으면 100 얼마에서 계속 감마 GPT 수치가 안정이 안 됩니다, 교수님. 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역류성 식도 정맥류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것도 위내시경을 했고 또 테라타민인가 티아민 암 검사 그것도 괜찮고 암은 아니고 간에 혈관종이 좀 많이 있고 네. 예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교수님한테도 여쭈면은 당연하지도 않고 다음에 살아서 보자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예, 참 겁이 나요. 교수님 만나기도 너무 눈치가 보이고 정말로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머니 오늘 제 방송은 들으셨나요? 예. 제가 들으셨어요? 예, 항상 듣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제가 오늘 대부분의 만성병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 어떻게 생활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주세요. 예. 그냥 뭐 이것은 더 좋아질 수는 없으니 그냥 나빠지지 않기만 기다려라. 대부분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제가 거진 무염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딱 식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습관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습관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생활하시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간을 좋게 하는 한약을 복용을 하셔야 돼요. 예. 예전에 건강원에서 드셨던 그런 약은 사실 우리가 한약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건 식품으로 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셨던 거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간 해독제들이 한약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진찰을 받아서 몸을 좋게 하는 약을 드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간이 안 좋다고 해서 나는 간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아 이게 아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몸 컨디션, 그 전체적인 몸 순환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전화 잘 주셨고, 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 특히 밥 먹고 예. 걸으시는 거, 예. 그리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예. 하다못해 어디 그런 경로당을 나가신다든지 뭘 하신다든지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리고 식사, 새끼 제때 잘 드시고 속 예. 비워줄 때는 비워주시고 밤에 과식하지 않으시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잘 지켜주세요. 예.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이제 이미 많이 아프시면 아픈 게 완전히 낫진 않더라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지금 지내는 상태에서도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 잘 지켜주시고 한의원 내원하셔서 몸에 맞는 약을 드시고, 그리고 거기 또 가게 되면 식품도 특히 뭐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 특히 어떤 생활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거 같이 봐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서 잘 지키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